김세라의 법률 톡톡입니다. 최근 세기의 미남이라는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하죠. 유럽에선 꽤 많은 국가들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기도 한데요. 과연 우리의 안락사에 대한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오늘 법률 톡톡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세라 변호사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네, 추억과 전설의 프랑스 대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네요. 네,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건가요? 네, 뭐 세기의 미남이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한 영화제에서 그 명예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프랑스의 배우인데 예. 그 알랭 들롱이 이제 안락사를 결정했다고 해요. 올해 나이가 88세이고요. 예. 그리고 몇 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안락사를 실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의 아들이 이제 알랭 들롱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한 TV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예. 알랭 들롱이 아들에게 자신의 병세가 조금 더 심해지면 안락사를 시행하자고 본인의 사인은 안락사이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알랭 들롱이 있는 나라는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는 건데 먼저 이 안락사라는 게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락사의 뜻을 풀면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경우에 주로 대상이 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사망하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 치료약이라든지 음식물 투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처치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개념이 존엄사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인종이 거의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게 하여 주는 이런 존엄사라는 것 이렇게 나눠지는데 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존엄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이고요. 예. 하지만 나머지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사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연명 치료만을 중단하는 존엄사 외에 불치병에 걸린 중환자라 하더라도 편안한 사망을 즉 간접적으로 돕는 건 우리 법상으로는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안락사가 불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락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많이 아픈 경우에 이제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동물병원에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까지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우리 법상으로 허용이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금은 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든지 살인방조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명문으로 우리 형법은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뭐 안락사는 전혀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 알랭들롱은 본인과 이제 아들의 의사로 차후 안락사를 결정한 거라면 그럼 그가 있는 프랑스는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인가요? 네, 이 알랭 들롱이 프랑스 배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1999년에 스위스 국적을 취득해서 지금은 이중 국적자라고 해요. 음. 그리고 살고 있는 것도 스위스에 살고 있고요. 예. 스위스를 보면은 이제 스위스는 이제 안락사 허용이 되고요. 이런 안락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자살하는 것도 합법인 나라예요. 음. 물론 우리나라도 본인이 자살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하지는 않잖아요. 예. 하지만 스위스는 자살을 돕는 것, 그러니까 조력 자살까지 폭넓게 합법인 나라입니다. 음. 그래서 누구라도 유산 상속 등의 이기적인 동기가 없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살할 수 있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전혀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등으로 자살을 도와주는 음. 병원들도 많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가 사실은 자살 관광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은 스위스는 외국인에게까지 이런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자살 관광국이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이고 실제로도 이제 스위스에 가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조력 자살을 위해서 관광을 간다고 하고 또 이 안락사를
해주는 병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조력 자살 중개 업체까지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스위스 내부에서도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 이제는 좀 제한하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지만 스위스 국민 대부분의 인식이 이미 죽을 권리도 이제 천부적인 인권이다 이런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 스위스 국적인 알랭들롱도 여기서 이제 안락사를 이제 하기로 한 것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놀라운데 네. 완치가 불가능한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안락사가 아닌 뭐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죽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가 떡하니 형법 규정에 있는 우리로서는 참 놀라운 일이죠. 예. 하지만 스위스뿐만이 아니고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랑 뭐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가 해진 거는 돈을 내면 외국인도 조력 자살할 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것 같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콜롬비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이제 제한적으로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력 자살이 허용되는 나라도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 좁게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도 있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의 경우는 존엄사조차 허용되지 않다가 이제는 의사의 판단 아래 존엄사는 허용된 거죠? 네, 지금은 허용이 되고 존엄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장치만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연명 치료를 제거하고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 존엄사가 허용되게 된 이제 사건이 있어요. 2009년에 일명 김 할머니 판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김모 할머니가 2008년 신촌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다가 출혈에 의해서 뇌 손상을 입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식물인간 상태가 3개월간 지속이 되자 이 김 할머니의 자녀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지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소송을 냈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그러니까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내려졌어요. 예. 이 판결을 계기로 우리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었는데, 그래서 2018년 2월부터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의료진의 판단을 거쳐서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고, 또 특이한 부분은 환자 본인도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나중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미리 서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인데 여기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 4년간 총 121만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중에 실제로 연명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사례도 20만 건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된 것 같고, 이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해서 무료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누구나 편안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생명권의 소중함을 생각하면 안락사의 허용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쉽게 합법적으로 자살하거나 자살을 도울 수 있게 한다면 분명 부작용이 있거든요. 예. 또 이런 안락사로 위장한 살해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환자에 대한 안락사 허용도 결국은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예. 의사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전할 수가 있는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는 본인의 목숨이니까 편안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비참한 방법으로 자살을 하는 것보다는 낫고, 굳이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스위스 같은 나라로 자살 여행을 가야 하냐, 자살 부분을 좀 합법화해달라, 이제 인권 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법률톡톡에서 안락사와 관련된 우리의 법률 살펴봤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